북한에서 노인과 아이가 먼저 무너진다는 이야기는 북한 내부 소식과 탈북자들의 증언 속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 하나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생활과 생존의 문제를 그대로 반영하는 표현입니다. 북한 사회에서 변화가 생길 때 모든 사람이 동시에 위기에 처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버티고, 누군가는 적응하고, 누군가는 먼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순서가 항상 일정하다는 점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 순서의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노인과 아이들입니다. 노인과 아이들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이유는 복잡하게 분석할 필요도 없이 생활 구조만 들여다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두 계층은 북한에서 스스로 생계를 꾸릴 수 있는 능력이 가장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북한에서 생계를 꾸린다는 것은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말하는 직업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북한에서 생계를 꾸린다는 것은 배급이 사라진 사회에서 장마당을 통해 현금을 벌고 그 현금으로 식량과 생필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구조는 매우 단순하지만 누구에게는 너무나 높은 장벽입니다. 노인은 장마당에서 하루 종일 물건을 팔 수 없고 아이들은 당연히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배급이 사라진 구조 그 자체입니다. 배급이 사라진다는 말은 북한 정부가 더 이상 국민의 생존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량 중단이 아니라 사회복지 시스템 전체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배급이 부족했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최소한의 생존은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배급이 사실상 소멸한 뒤 생존은 이제 각자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노인은 능력이 없고 아이들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계층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식량 배급 실태에 있습니다. 배급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면 식량 소비 구조는 매우 빠르게 바뀝니다. 가족 단위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하루 세 끼를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어떤 선택이 생길까요? 처음에는 어른이 자신의 몫을 줄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의 끼니 수가 줄고 마지막에는 노인의 식사가 줄어듭니다. 이 과정은 매우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진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들은 성장기라는 점이고 노인들은 체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둘 다 식량 부족에 매우 취약합니다.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작은 감기나 감염도 큰 문제가 됩니다. 북한에서는 병원에 가도 약이 없습니다. 의료 체계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의료진이 있어도 약이 없고 약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구할 수 없습니다. 이 구조는 노인과 아이들에게 치명적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은 생필품 조달 실태입니다. 식량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누, 세제, 가루비누, 치약, 옷, 석탄, 나무, 촛불, 성냥 같은 생활 필수품들도 모두 장마당을 통해 조달해야 합니다. 북한의 생활 필수품 중 여러 품목은 원래 배급으로 공급되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배급이 사라지면서 이 물품들 역시 이제는 현금이 있어야만 구할 수 있는 물품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노인과 아이들이 이 물품을 구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데 있습니다. 겨울에는 난방 문제가 생기고 난방이 없으면 노인과 아이들은 가장 먼저 체온을 잃습니다. 난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석탄이나 나무가 필요한데 이 역시 장마당에서 돈으로 사야 합니다. 북한의 겨울은 춥고 난방 없는 겨울은 생존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체력을 잃는 사람은 역시 노인과 아이입니다. 이 구조가 반복되면 가족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자원을 우선 배분할지,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선택에서 노인은 가장 뒤로 밀립니다. 그리고 아이는 성장기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식량 배급 실태는 북한 주민의 삶을 좌우하는 즉각적인 요인이지만 생필품 조달 실태는 서서히 사람을 무너뜨리는 요인입니다. 두 요인이 동시에 작동할 때 가장 취약한 계층이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에서 노인과 아이가 가장 먼저 무너지는 구조적 이유입니다. 북한에서 노인과 아이가 가장 먼저 무너지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북한 사회에서 생존을 가능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배급이 사라진 이후 북한 주민들의 생존은 식량, 난방, 의료, 생필품, 연료, 장마당 적응, 그리고 가족 내부의 자원 배분이라는 여러 축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축 중 어느 하나라도 약해지면 북한 주민의 삶은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노인과 아이는 이 축 전체에서 스스로 선택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식량 문제를 보면 북한에서 식량은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이었습니다. 배급이 없어진 상황에서는 이제 식량을 현금으로 구매하거나 직접 확보해야 합니다. 장마당에서는 쌀, 옥수수, 감자, 콩뿐 아니라 조미료, 식용유, 소금, 마늘 같은 조리용 재료까지 구매해야 합니다. 식량 가격은 계절별로, 지역별로, 단속 여부에 따라 크게 변합니다. 이 변동성 속에서 가장 빨리 타격을 받는 계층이 바로 노인과 아이들입니다. 노인은 노동을 할 수 없고 아이들은 노동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 수 없는 사람들은 곧바로 식량 가격 상승의 희생자가 됩니다. 이때 가족 내부의 의사결정이 중요해집니다. 가족은 한정된 자원을 누구에게 우선 배분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아이에게 음식을 몰아줍니다. 하지만 이 선택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식량이 부족하면 어른은 자신의 몫을 줄이고 아이에게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한계에 다다르면 세대 간 식량 배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이 상황에서 노인은 가장 뒤로 밀리게 됩니다. 노인은 스스로 나는 괜찮다고 말하며 가족의 부담을 줄이려 하지만 결과적으로 체력과 면역이 빠르게 떨어지게 됩니다. 한번 체력이 떨어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에서 의료 접근은 노인과 아이들에게 매우 가혹한 구조입니다. 북한의 병원과 보건소는 시설이 존재하지만 약이 없고 장비가 없고 의료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이 존재합니다. 즉, 병원이 존재하는 것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감기가 폐렴으로 악화되거나 작은 감염이 큰 문제로 이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 의료 접근성 때문입니다. 특히 영양 상태가 부족한 아이들과 노인에게는 사소한 질병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난방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북한의 겨울은 길고 춥습니다. 난방을 위해서는 석탄이나 나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연료 역시 이제는 장마당에서 현금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집안에 연료가 부족하면 하루 종일 방안이 차갑게 유지됩니다. 아이들은 계속 감기에 노출되고 노인은 관절과 폐 기능에 문제가 오기 쉽습니다. 이 상태가 몇 주만 이어져도 건강은 급격히 악화됩니다. 생필품 부족은 더 천천히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비누, 세제, 치약, 생리용품, 옷, 신발 등 배급 시절에는 부분적으로라도 지원되던 생필품들이 이제는 전적으로 현금 의존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노인들은 추운 계절에 옷을 얇게 입거나 오래된 옷을 그대로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의 경우 신발이나 옷을 제때 맞춰주지 못하면 겨울철 외부 활동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이때 지역별 격차도 나타납니다. 평양과 주요 도시는 그래도 물자가 돌 가능성이 있지만 내륙과 농촌 지역에서는 물자 자체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 국경 지역은 단속이 강화될 때 생필품 공급이 막혀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가격 변동은 가장 약한 계층에게 치명적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은 장마당 적응 문제입니다. 배급 이전에는 노인이 굳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도 생활이 어느 정도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배급이 없어진 뒤에는 노인도 경제구조 안으로 들어와야 했습니다. 문제는 노인이 장마당에서 물건을 사고 팔거나 협상을 하거나 이동을 하거나 가격 변동을 읽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노동을 할 수 없고 물건을 팔 수도 없고 장마당을 돌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생존은 가족의 능력에 달리게 됩니다. 여기서 가족 해체 문제가 등장합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경제난으로 인해 가족이 분리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모가 국경 지역으로 이동해 장사를 하거나 중국으로 나가 생계를 마련하거나 일부는 밀무역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노인과 아이는 집에 남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가족 소득 구조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학교와 노인 돌봄 체계의 기능 약화입니다. 학교는 존재하지만 식량이나 난방이 불안정하고 교육보다 생존이 우선되는 환경에서는 아이는 정서적 신체적으로 버티기 힘듭니다. 노인의 경우 북한에는 실질적인 요양 시스템이 없고 병에 걸리면 가족이 돌보거나 스스로 버텨야 합니다. 결국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고 병이 만성화되거나 악화됩니다. 이 모든 요소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노인과 아이는 북한 사회에서 가장 빠르게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크게 소리내며 무너지지 않고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되돌리기 어렵게 진행됩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에서 노인과 아이가 가장 먼저 무너지는 구조적 이유이며 북한의 배급 시스템이 사라진 이후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현실입니다.